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전 의원이 혼의 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작용한 찍어내기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표적 편파 심사로 비난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엄광석 위원이 우리나라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25%예요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명 초기부터 자질 논란을 일으켰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다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연설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와 상시국감, 상시예결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과 이를 집행할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어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의원의 소속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개헌 사안인 만큼 당장은 논의하기가 어렵지만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AI, 기름 유출 사고 등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텔레비전에 나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장면을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노인 복지 공약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지방을 돌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뵀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던 약속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습니다. 김한길 혁신안에 대한 민주당 내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대부분의 의원들이 언론을 보고 내용을 알았다며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불통이라면 민주당은 먹통인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의견도 묻지 않고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식은 아니다라면서 다 결정됐으니까 의원들 보고 통과만 시켜달라는 것은 대단히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혁신안 추진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은 김한길 대표 또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며 특검을 못하겠으면 못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든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차라리 이쯤 되면 우리가 노력했는데 새누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결국 특검이 어렵게 됐다. 지방선거도 다 가왔고 더 이상 특검에 매달리지 않고 특검 대신 민생 이슈로 가겠다는 등 분명히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시유정.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예.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은 도리어 김한길 대표께서 또는 당 지도부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특검을 못 하겠으면 못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든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막 치고 전체 정기국회 3분의 1을
야외 그 밖에서 장애 투쟁하면서 3분의 1을 소비했음에도 소비했던 그 중요한 국정원 수사와 그다음에 그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가 아무것도 결실을 맺고 있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차라리 이쯤 되면은 우리가 특검을 하려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결국은 특검이 어렵게 됐다. 이제 그 지방선거도 다가왔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특검에 매달리지 않고 나는 뭐 특검 대신 민생 이슈로 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입장을 내놨을 때 당에서 또는 우리 당의 지지자나 의원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이 맞대든지 아니면 그런 입장을 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평가를 갖고 그런 평가 속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민주당의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보면 문제는 제기해놓고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불투명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왜냐하면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전 의원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 대통령 권력이 작용한 찍어내기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 공무원 인사권 360조 예산을 통해 행사되는 경제에 대한 직접적 이익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 공권력과 정보의 힘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며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통령 뜻에 반한 일 또는 반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의 한 반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예로 들었습니다. 원희룡 전 의원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권력이 작용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큰 틀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잘못한 것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그 내용의 잘못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멀쩡히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정권 핵심부와 국정 철학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반한 일 또는 반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의 한 반증입니다. 표적 편파 심사로 비난을 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엄광석 위원이 우리나라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25%요라고 말해 또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 엄광석 방심위원은 독립언론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JTBC 뉴스9,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징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과 관련해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 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방송보도나 프로그램의 정치적 공정성을 심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헌정 파괴 세력이 25%나 된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우리 기자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요 25%예요. 헌법에 규정된 그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려 25%가 돼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25%라는 통계는 어떻게 나온 통계인가요? 그게? 그것도 보수가 한 통계라고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누구 책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해서 저기인데 보세요. 그리고 이미 정설로 돼 있어요. 방심위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5월 신설된 조직으로 엄광석 위원은 T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KBS를 거쳐 SBS에서 기자 생활을 마감한 방송인 출신으로 2008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다가 낙천한 바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명 초기부터 자질 논란을 일으켰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다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직후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 장관은 어제 국회 현안 보고에서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언성을 높여 빈축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장관이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진숙 장관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왜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냐는 질문에 제가 인기가 많아서라고 답하는 등 황당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진숙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설수라고나 할까요? 네. 왜 자꾸 그럴까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넣어야지 아마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 글쎄요. 근데 그걸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거 뜰 때 윤진숙이라는 말이 뜨면 아마 자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국정원 선거 부정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입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선거 중립 훼손하는 사례가 적발될 때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들이 믿게 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며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선거 중립 훼손 시 엄단, 그러려면 먼저 박근혜 시계부터 정리해야죠라며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지난 1년간 뜨거운 여름을 거쳐 이 추운 겨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며 줄기차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지난 정부의 마지막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정원을 비롯하여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선거 중립을 훼손한 범죄 행위는 대체 어떻게 할 셈입니까? 이미 분명한 수혜자를 넘어 명백한 축소은폐의 당사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나 조치는 하나도 없이 선거 중립 운운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음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동, 영남 일부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1도, 대구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지금 기온은 영하 4.4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